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즐겁게 가야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쿠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네요.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사회학 인간을 느끼고 세상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되게 제목이 멋있죠? 네, 그래요. 멋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제목을 되게 고민하면서 나는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학문이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인간을 느끼는 사람이고요, 나는 세상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공부보다 의미 있는 사회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인간을 느끼고 세상을 듣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 학교에서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죠. 그래요. 선생님한테 배우고 앞으로 배울 계획이고 그래요. 사회문화 내지는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많은 과목을 가르치긴 하지만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사회라고 하는 과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 맺음을 할 것이냐, 이게 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전제돼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첫 번째 본 게 뭔지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첫 번째 본 겁니다. 이제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자, 나는 이 잘생긴 사람을 보면서 남자친구가 보였다? 이런 곤란하겠죠, 그죠? 첫 번째, 정면이 보였다. 두 번째, 측면이 보였다. 두 가지 중에 손 들어 보세요. 물어볼 거예요. 몇 명이 손 드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 나는 정면이 보였다. 네, 내리세요. 나는 측면이 보였다. 네, 역시 선생님의 기대를 어긋나지 않는군요, 문과 학생들. 네, 정면이 보이는 학생들은요, 되게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들이고요, 측면이 보이는 학생들은 되게 감성적인 사고에 발달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쵸? 내 친구가 갑자기 오른 정면에 손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학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쁘죠? 그래요, 이뻐요. 엄청 잘생겼네요. 그래요, 그렇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걸 쳐다본다라는 겁니다. 나와 다른 걸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회학의 출발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모든 관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회적 관계는 나와 옆 사람이, 나와 엄마가, 그렇죠? 오늘 아침부터 싸우고 나왔죠? 나와 아빠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이, 옆에 사람이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짧은 시간인데 너무 힘들어서 지루하게 느끼고, 내지는 엄청 짧은 시간인데 그냥 막 시간이 너무 안 가,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죠. 언제예요? 그렇죠, 수업 시간이. 그렇죠. 정말 그 50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지, 자고 또 자도 여전히 수업은 진행되고 있고. 근데
선생님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그렇죠.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들어가면 어떤 행동하세요? 알 듯 말 듯. 그렇죠. 어딘가에서 본 것 같고 뭐 자주 봐서 되게 친숙한데 아는 척 하기는 너무 힘든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3달째 그 엘리베이터에서 똑같은 아주머니를 만나거든요. 아침에 선생님과 함께 지하철을 타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집에서 아파트에서 지하철역까지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늘 똑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요. 인사하기엔 뭐하고 그렇다고 3개월째 보고 있는데 인사 안 하기도 뭐한 어색한 상황. 이게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요? 뭘 해요? 핸드폰. 그죠? 딱 이것만 들면 모든 게 해결되죠. 그죠? 안 봐도 되고 어색함을 피할 수 있고. 근데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 사람들은 이 어색함을 어떻게 비켜갔을까요? 이렇게 비켜갔습니다. 층수 올라가는 걸 아무 할 일 없이 쳐다봅니다. 왜요? 엘리베이터에서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올라가는 이 사람이 이웃이라는 사람을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이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맺질 않아요. 정확하게는 내가 그 사람을 무엇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가서 7층 아주머니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무엇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회문화에서 이런 걸 배우거든요.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접촉을 하는 1차 집단, 간접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인 접촉을 하는 2차 집단.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이 1차 집단에서 생기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사를 자주 해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7층에서 만나는 그 아주머니를 내가 이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는 평생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죠? 평생 이사를 몇 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번 했을까요? 나는 이사 한 번 했다. 손 들어봐요. 우와, 이사 한 번 한 학생도 있어요. 17년, 18년, 3학년들은 안 왔겠죠? 이사 한 번, 2번 하는 학생? 네, 2번. 3번? 4번 한 학생?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은 언제 발생하게 되냐면 정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머물기 시작할 때 이웃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한 자리에 머물러서 그 머물러진 자리에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게 될 때 이웃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사를 왜 해요? 보다 더 나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죠. 뭐예요? 보다 더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아니라서 우리 집이 아니라서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 되겠죠. 우리 집이 아니라서 주인이 나가래요. 그렇죠.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사는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자본의 명령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나를 그곳에서 밀어내거든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이 공간에서 살아왔던 인간관계가, 사회적인 관계가 다 없어져 버려요. 이사를 가게 되면요. 현대사회에서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막 심리적인 불안감 느끼는 학생들 되게 많잖아요. 선생님 학교는 조만간 이제 다음 달에 수학여행을 갑니다. 수학여행을 가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제일 바빠진 곳이 어디게요? 그 선생님도 답사를 가고 막 여행사 바빠진 곳이 놀랍게도 상담실입니다.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내가 누구랑 같은 버스에서 어디에 앉는지가 마음의 상처가 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인간관계의 폭이 매우 좁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왜 좁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집에서 살았어요. 몇 년이죠? 16년, 17년 정도 되겠네요. 한 17년 정도를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집 주변에 살고 있었던 주택이었거든요. 선생님 집 주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되게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집에 언제든지 놀러 갈 수 있었고요. 인간관계가 끊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끊임없는 이사의 관계를 통해서 형식적인 인간관계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디를 가든 되게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요. 적당하게 사귀고 적당하게 이별해도 아프지 않을 관계. 이 인간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공허한 인간관계 그리고 관계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아픔을 사람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놀랍게도 책이에요. 나는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는데 나는 인간관계의 결핍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막 돌아다녀요. 어딜? 인터넷을 막 돌아다니면서 나의 인간적인 관계의 부족함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오만 커뮤니티에 저랑 사귀어 주세요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이곳에 가고 싶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선택한 게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의 결핍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한 게 바로 책인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최고의 베스트셀러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죠. 예를 들면 선생님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베스트셀러는 정의란 무엇인가 였어요. 그래서 대략 전국에서 123만 부 정도가 팔린 걸로 됐거든요. 지금도 더 팔리고 있겠지만 대략 한 123만 부 정도 팔렸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 대한민국의 수준이 정말 높은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놀랍게도 자기계발서예요. 자기계발서. 어떻게 공부할래요? 어떻게 성공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계발서입니다. 그죠? 자기계발서의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담아봤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죠? 되게 익숙한 그 스토리가 똑같죠, 그죠? 잡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오글오글 거리는, 그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정말 고전. 늘 자신을 준비시켜라. 좌절이 성공의 문이다. 결심하라. 끝내 이룰 것이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굴하지 않는 의지력으로 평생의 꿈을 이루어라.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죠.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선생님의 제자 한 명이 선생님한테 가가오독을 보냈어요. 즐겁게 읽으시라고 가가오독을 하나 보냈는데 책 제목을, 책 표지를 이렇게 쭉 연결한 사진이었어요. 책 제목이 뭐였냐면요, 10대 꿈을 위해서 공부에 미쳐라. 그 다음 책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40대 이제 다시 한번 공부에 미칠 때. 맨 마지막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어라. 누가 보냈다고요? 선생님 제자가요.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이 학생은 왜 보냈을까요? 선생님한테 뜬금없이, 아무 앞뒤 맥락 없이, 선생님 이거 아니고요, 그냥 뜬금없이 보냈어요. 선생님이 죽었으면 좋겠나 봐요. 놀라운 일이죠. 공부하다 죽어라 라고 보냈어요. 왜 이런 책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되게 단순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공이 인간관계의 결핍을 채워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이 인간관계의 결핍들을 내가 이 외로워하는 내가 이 불편해하고 삶이 너무 힘든 내가 성공이라는 주제를 잡으면, 성공을 손에 쥐면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을 딱 펼치면요, 뭐가 나와요? 딱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딱 인생은 이분법입니다. 착한 사람 없어요. 못된 사람 없어요. 와, 훌륭한 사람 없습니다. 뭐만 존재해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만 존재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요, 실패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거 나오잖아요. 열심히 해라, 성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이분법 뒤에는 뭐가 존재해요? 성공해, 열심히 노력해라, 성실, 뭐 끊임없는 의지, 그렇죠? 노력, 희생, 봉사. 그래서 난 성공했다.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그죠? 실패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책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자기계발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의 결핍이다라고, 그래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내 삶이 너무 외로워, 나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나의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디까지요? 선 그어놓은 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난 아직 성공 못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의 결핍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관계가, 그 결핍, 사회적인 관계가 결핍되어 있어. 직접적이고 전면적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도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난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공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못해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인간을 느끼고 세상을 듣다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 인간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뭔 이야기예요? 세상을 듣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듣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듣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간은 관계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은요, 뭘 한다고 했어요? 자기계발서에 탐독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미치래, 그리고 죽어버리래. 완전 무섭죠. 그러나 인간이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인간관계의 결핍으로부터 도망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소비예요. 돈을 쓰는 건요.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공허해. 그럼 뭐예요? 아이고 그 귀걸이가 이쁘네. 사야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소비로 말미암아서 인간관계의 결핍을 메워가요. 자, 여기 이런 소비로 인간관계의 결핍을 메워가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선생님이 이 사진을 준비하면서 되게 두려움에 떨었던 게 여기 나왔어요. 누구예요? 네, 배우 이름. 배우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죠? 누구예요? 백설공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민과 사과를 붙이면 뭐가 돼요? 백설공주. 여러분과 사과를 붙이면 사과든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백설공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이 백설공주를 읽으면서요.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남자가 백설공주를 왜 읽었는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백설공주를 여러 번 읽으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백설공주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 없어요? 여기 두 번째 회색 후드티 입은 학생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백설공주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 왜 사과를 바로 샀을까? 네. 왜? 네, 감사해요. 왜 사과를 바로 샀을까? 바로 안 샀을 거예요. 정말요. 바로 안 샀을 거예요. 선생님이 끊임없이 드는 의문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백설공주는 그 동화에 보면요,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줘요. 허리띠를 팔러 온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열어줘요. 빚을 팔려 온 사람에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열어줘요. 난장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낯선 사람한테 문 열어주지 마. 우리 올 때까지 절대 문 열고 있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과를 팔러 온 할머니한테 문을 열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 그래요. 똑똑한 학생인데요. 외로워서예요. 백설공주는 외로웠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백설공주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게 사회학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질문을 던집니다. 백설공주 씨 인터뷰합니다. 자,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백설공주는 이렇게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하죠. 7 난장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삶에서 7 난장이 일한다고 막 들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자 집에서 남아요. 설거지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집 정리도 해보지만 시간은 남아요. 할 게 없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단절되어 있거든요. 밖을 나가면 풀벌레들, 토끼들, 그 백설공주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나비들 막 날아다니면서 그럼 나비들과 와 이쁘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근데 누가 왔어요? 허리띠를 팔러 온 거야. 빚을 팔러 온 거야. 그죠? 왜 금방 먹었을까? 금방 안 먹었어요. 뭐 했어요? 수다 떠는 거죠. 2시간, 3시간 수다 떨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난 다음에 사과 한 입 베어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거거든요. 왜 샀어? 그죠? 왜 샀어? 모르겠어요. 외로웠어요. 나도 뭔가를 사야 될 거냐? 그리고 구석에다 냅둬요. 여러분 집에 가면 홈쇼핑에서 산, 인터넷 쇼핑으로 산 물건들 이렇게 차곡차곡 정해져 있잖아요. 쓰지 않아요. 왜 안 쓰는지 아세요?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 물건은 내가 클릭하고 전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물건의 효용이 다 끝나버렸어요. 왜요? 이 소비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거든요.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 그 청소기 정말 필요할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사가지고 처음 2-3번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이 모셔놓고 걸레가지고 닦고 있죠.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왜요? 우리의 삶은 이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요. 옛날에는 누구한테 증명했어요? 이웃에게 증명했거든요. 나와 함께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고 직접적인 접촉, 전면적인 접촉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나의 삶을 공유했었거든요. 그러나 단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소비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I shop. Therefore, I am.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소비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된 거죠. 물건을 사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지갑에 있고 주머니에 있는 그 많은 물건들은, 가방에 있는 그 많은 물건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를 표현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되죠. 뭘까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게 돼요. 맞죠? 시장에서 산 나이코를 신고 다니면 뭐예요? 내 인생의 품격, 내 인생의 가치는 그만큼 낮아진다라고 생각해요. 소비가 개인의 삶을, 개인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요? 브랜드로 가게 돼요. 그렇죠? 더 많은 브랜드요, 더 비싼 브랜드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른바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달라붙는 이유는 뭐예요? 그 소비가 나의 삶을, 나의 가치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사용함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소비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 사실로부터 되게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소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존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멋진 브랜드를 착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게 현대사회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준 거짓말이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소비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걸 소비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난 더 좋은 걸 소비하기 위해서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을 가서 아이섀도우, 선생님이 선생님 반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뺏으려고 노력하는 아이섀도우 탁 봤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뭐예요? 남학생들은 잘 모르죠. 그래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절망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최근에 샀던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샀던 물건, 그죠? 뭘 샀어요? 휴대폰? 요 근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이죠. 그죠? 매장에 갔어요. 자, 휴대폰 밖으로 왔습니다.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힘들어하게 돼요. 그래서 이른바 뭐가 나와요?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정 장애. 우리 뭐 먹을까? 아무거나 이런 거. 그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이 이 강의가 끝나고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어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네, 좋아요. 자, 이 강의가 끝나고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습니다. 자, 뭐 먹을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뭘 먹어야 할까? 어떤 걸 먹어야 될까? 내가 이걸 사달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어떡하지? 뭘 먹어야 되지? 이것도 맛있을 거고 저것도 맛있을 것 같고. 왜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세대는요, 이 햄릿 증후군이 별로 없어요. 결정 장애가 잘 없거든요. 왜요? 선생님은 세대는 먹여주면 감사합니다. 그죠? 입혀주면 또 감사합니다. 마트에 가면요, 슈퍼마켓에 딱 가면 별로 치약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었거든요. 들고 나오면 돼 그냥. 네, 여러분들은요, 얼마 전에 치약 사러 마트에 갔다가 선생님이 기겁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치약이야. 뭘 골라 도대체? 그죠?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정보가 많기 때문에 힘들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냐면요, 왜 여러분들이 결정장애 때문에, 햄릿증후군 결정장애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냐면 정보가 단순하게 많기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이 결정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죠? 내가 어떤 소비를 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먹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자, 선생님은 학생들하고 밥 먹는 걸 되게 즐겨해요. 좋아라 해요. 그죠? 선생님은 거기에서 존재 가치를 찾나 봐요. 아무튼 선생님 밥 먹으러 갑시다. 가자 라고 이야기해서 막 교문 밖으로 끌고 나요. 뭐 먹을래? 그 다음부터 이제 침묵.
그죠? 사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먹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야. 툭탁툭탁 하다가 아무 때나 들어가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내 이 결정이 다른 사람이 이 결정을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할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결정 장애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너무나 결정 장애에 시달리는 병에 시달리고 있는 심각한 병이에요. 그죠? 뭐 먹을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자본주의가 놀라운 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뭐죠? 많이 보던 상품이죠? 먹어본 사람? 네, 그래요. 짬짜면 제일 유명한 거죠. 요즘에는 여기다가 볶음밥까지 넣었대요. 그래서 볶짬짜면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비빔냉면, 그죠? 물냉면, 먹고 싶다 이런 거. 여기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합친 것, 된치찌개래요. 선생님도 처음 봤어요. 된치찌개. 그리고 포도맛, 오렌지맛 합친 음료수.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상품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결정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에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상품이 점점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는 결정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결정 장애가 오게 될까요? 결정 장애가 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결정이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라고, 나의 가치를 규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 결정이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손해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억울한 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물건 샀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어. 그런데 사서 나와가지고 지나가는데 그 상품이 5,000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멍청한 것, 바보, 조금만 더 있다 살 걸.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결정을 자꾸 미루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더불어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결정 장애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답이 있는 사회에서 살았어요. 맞죠? 학교에 유치원 때부터 정답이 존재했고요. 그죠? 학교에 가면 객관식 1, 2, 3, 4, 5 정답. 잘했어요. 틀렸네. 그죠? 이걸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정답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도 정답이 있어야 돼. 올바른 선택, 정답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하나 사는 것도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정답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더 많은 정보 때문에 내가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선생님은 이 결정 장애를요 볼 때 제일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거 같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요.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요. 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결정 장애예요. 썸. 그죠? 사귈까 말까 결정하는 걸 뒤로 유보시키는 거죠.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내가 사귀기 시작했어. 그래서 헤어졌어? 관계의 단절을 받는다고 해도 나는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썸의 의미죠. 헤어져도 이별해도 고민하지 않아요. 왜?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결정이 너무나 힘든 사회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 결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선택. 저 사람은 뭘 먹었을까? 저 사람은 뭘 입었을까? 저 사람은
어떤 걸 할까? 맞죠? TV를 봐도요, 뉴스를 봐도, 심지어 뉴스를 봐도요, 선생님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뉴스를 봐도 많이 본 뉴스. 야, 충격적인 이야기죠. 내가 보고 싶은 뉴스를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를 봐요. 댓글이 많이 달린 뉴스. 그렇죠? 그 다음에 심심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막 서핑을 하면서 뭐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놀이, 검색어 놀이. 검색어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내가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 사람들이 검색한 결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책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읽는 책은 전부 다 베스트셀러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러면 뭐예요? 나는 결정한 것의 책임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책, 근거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설명되지 않지만 책 제목은 이렇게 나오죠. 죽기 전에 땡땡땡땡.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일.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읽어야 할 책.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왜요? 네가 결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결정은 내가 대신해 줄까? 너는 뭐만 하면 돼요? 책만 사시면 됩니다. 당신은 책만 사시면 됩니다. 내가 가라는 곳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결정은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결정장애, 그리고 이 결정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느끼는 책임감,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결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명 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누구예요? 여왕. 그 선생님은요, 백설공주를 읽으면서 이 여왕에게 좀 더 많은 궁금증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 있잖아요. 첫 번째 선생님이 가졌던 궁금증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왜 여왕은 끊임없이 거울한테 매일매일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윤영우 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물어봐요. 왜요? 매일매일. 그 책을 동화책 읽다 보면요, 좀 짜증이 날 만큼 매일매일 물어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왜 그럴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두 번째 질문이요.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그 거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윤윤구요 라고 대답을 했어.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죽어, 난 널 죽여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나보다 이쁘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의문이죠.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죠? 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왕은 재혼이에요. 재혼이에요. 두 번째 결혼이거든요. 두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어요. 왕의 두 번째 부인으로 뽑힌 이유는 뭘까요? 아름답기 때문에요. 자기의 존재의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있어요. 자, 여왕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비한테 뭐라고 할까요? 왕비한테 가서 와, 당신은 백설공주 다음으로 이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거짓말을 하죠. 당신 아름다우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실을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거야. 물건을 사는 건 이 사람한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를 거울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죠? 그 존재 가치를 다 확인을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거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백설공주가 가장 이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순간 여왕의 세계는 무너져 버리거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설공주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거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은 그 교사 생활 처음을 여중에서 시작했어요. 여고를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6년 가르친 제자들이 있거든요. 되게 특이한 경험이죠. 여중 여고에서 선생님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학생들을 7년 동안 쳐다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거울이요. 여러분들도 지금 있죠? 거울이요. 해결이 안 돼요. 수업 중에도 보고 걸어가면서도 보고 심지어 막 수다 떨면서도 계속 확인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남자들은 거울을 그만큼 안 보거든요. 나만 안 보는 건가요? 아무튼 남자들은 그렇게 거울 안 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거울 볼 시간에 공부해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거울을 보면서 더 충격적인 것도. 그냥 거울을 쳐다본다는 사실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쳐다본다는 사실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거울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거울 쳐다보면서 내리고 좀 있다가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거울을 왜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여학생들한테 막 물어보고 싶은데, 그죠? 사실은 거울 보는 이유가 나와 있죠. 거울 보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위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로부터 도망가서 지금 보죠? 자기계발서로 도망갔고, 그리고요 쇼핑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난 다음에 내 심리적인 안정감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요? 거울은 날 배신하지 않아. 내가 어느 때에 들어도 부름에 응답해요. 그죠? 거울은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거울은 내 생각만 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여중생들, 여고생들한테 맨날 거울 공주라고 불렀거든요. 거울 맨날 이렇게 쳐다보는 이 거울 공주들은요, 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학교가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관계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 관계로부터 도망가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 관계의 결핍에서부터 오는 이 심각한 마음의 상처들, 회복되지 않는 아픔들, 그죠? 그런 것들이 존재할 거거든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되게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 세대와 여러분 세대를 비교해 보면요, 공부하는 절대량은 누가 더 많게요? 여러분 세대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야근 자율학습도 하고요. 그리고요 집에 가서 또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하고요. 너 주말에 뭐 했니? 학원 갔다 왔어요. 6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학원 갔다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거든요. 근데 성적은 왜 그럴까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요. 성적은 왜 그럴까요? 왜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거울이에요. 뭐냐면 거울을 쳐다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똑같은 주제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거울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50시간의 노동, 일주일 동안에 60시간의 공부 버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버텨요? 절대 못 버텨요. 그래서 뭐예요? 사보타주를 해요. 태업을 해요. 태업을 하거든요. 공부에 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인간관계로부터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죠? 공부로부터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사회학, 인간을 느끼고 세상을 듣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관계의 결핍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페북에다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올려도요,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마치 행복한 것처럼 올리고요, 이 삶을 연출해서 올리는 거짓말을 해도요, 여러분의 삶은 해결되지 않아요.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자기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학의 출발은요,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사회학의 출발은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나 옆에 나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가 뭐냐면요,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내가 못 보는 걸 옆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거울을 쳐다보고요, 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불완전해요.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계발서에 목매지 않고요, 성공에 목숨 걸지 않고요, 물건을 사서 행복해하는 거에 목숨 걸지 않고요. 옆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옆의 공간들을 자꾸 돌아보시고요, 이웃을 만들어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 나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상대, 그래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상대. 물론이 가득한 세상, 당연하지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선생님이 인생을 살면서 되게 좋아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풍랑은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풍랑은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나와 함께 가야 하는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내 이웃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배를 전진시키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내가 전진해 가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세상을 끊임없이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쿠쌤이었습니다.